안녕하세요. 강북 삼성 응급의학과 이장희입니다. 오늘은 섬액성 부정맥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의는 AI 목소리로 대체하였습니다. 픽스트레이시오 AV 블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픽스트레이시오 AV 블락은 본질적으로 2도 AV 블락입니다. 피파가 AV 노드에서 인터미턴트하게 블락되어 QRS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넌컨덕티드 P로 남는 것이 2도 AV 블락입니다. 픽스트레이시오 AV 블락은 인터미턴트 블락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의미일 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2도 AV 블락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2도 AV 블락입니다. 피파가 AV 노드에서 인터미턴트하게 블락되어 QRS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넌컨덕티드 P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넌컨덕티드 P를 기점으로 심박동들은 클러스터를 이룬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PR이 점차 늘어나다가 넌컨덕티드 P로 남게 되면 모비츠 타입 1, PR이 일정하다가 넌컨덕티드 P로 남게 되면 모비츠 타입 2입니다. 모비츠 타입 1은 수프라이스 블락이고 모비츠 타입 2는 인프라이스 블락입니다. 심전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넌컨덕티드 P를 기점으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클러스터는 P웨이브 5개에 QRS파 4개가 있으므로 5대4 비율입니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P웨이브 6개에 QRS파 5개가 있으므로 6대5 비율입니다. 이처럼 2도 AV 블락의 인터미턴트 블락 비율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인터미턴트 블락의 비율이 일정하다면 그 2도 블락은 픽스트레이시오 AV 블락이라고 따로 나누어 부릅니다. 픽스트레이시오 AV 블락의 임상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전도는 P웨이브 4개에 QRS 웨이브 1개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4대1 AV 블락입니다. 두 번째 심전도는 P웨이브 3개에 QRS 웨이브 1개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3대1 AV 블락입니다. 마지막 심전도는 P웨이브 2개에 QRS 웨이브 1개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2대1 AV 블락입니다. 4대1 AV 블락은 P 4개에 QRS 1개가 나오는 것이므로 퍼센트로 생각해 본다면 QRS의 출현 빈도는 25%입니다. 3대1 AV 블락은 P 3개에 QRS 1개가 나오는 것이므로 퍼센트로 생각해 본다면 QRS의 출현 빈도는 33%입니다. 5대4 혹은 6대5 때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는 빈도입니다. 3대1 AV 블락 이상을 하이그레이드 AV 블락이라고 부르고 QRS파의 너비에 상관없이 인프라이스 블락으로 평가합니다. 라이프 인 더 패스트레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설명하는 4대1 AV 블락입니다. 라이프 인 더 패스트레인에서 설명하는 3대1 AV 블락입니다. 심전도는 3대1 AV 블락입니다. 답은 하이그레이드 AV 블락입니다. 심전도는 3대1 AV 블락입니다. 답은 하이그레이드 AV 블락입니다. 4대1 AV 블락입니다. 답은 하이그레이드 AV 블락입니다. 다음은 픽스트레이시오 AV 블락 중 2대1 AV 블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대1 AV 블락은 QRS파의 출현 빈도가 50%로 하이그레이드 AV 블락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임상적으로 수프라이스 블락인지 인프라이스 블락인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2대1 AV 블락인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대1 AV 블락은 PQRST 다음에 넌컨덕티드 P, PQRST 다음에 넌컨덕티드 P가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만약 넌컨덕티드 P가 앞에 T에 파묻혀 있을 경우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어지러움 등의 섬액 관련 증상이 있는 환자를 만났을 때 심전도가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TV를 유심히 봐서 혹시 2대1 AV 블락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은 블락드 APC가 바이 제미니로 나오는 경우와 2대1 AV 블락을 감별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전도는 비교적 알아차리기 쉬운 2대1 AV 블락입니다. PQRST 다음에 넌컨덕티드 P가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심전도는 언뜻 보면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리드2에서 볼 때 PQRST의 TV마다 요철이 있습니다. 이 요철이 P인지 잘 보기 위해서는 V1 리드를 봐야 합니다.
해부학적 구조상 V1 리드에서 P-웨이브가 가장 잘 보입니다. V1을 보면 PQRST 다음에 non-conducted P, PQRST 다음에 non-conducted P가 반복되는 패턴이 보입니다.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가 아니라 2대1 AV 블락입니다. 방금 보신 것과 같은 심전도입니다. 2대1 AV 블락일 때는 PQRST의 P와 non-conducted P의 P가 동일한 곳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P와 non-conducted P의 간격, 즉 PP 간격이 일정합니다. 컨덕션이 된 P와 non-conducted P에서 보이는 P 간의 모양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만약 블락드 APC가 바이제미니로 생긴다면 PP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컨덕션이 된 P와 블락드 APC의 P 간의 모양도 다릅니다. 다음은 지난 강의에서 봤던 APC, 그리고 블락드 APC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APC가 생겼지만 P만 만들고 QRS파를 못 만든 경우, 즉 블락드 APC의 경우 2도 AV 블락으로 오판할 수 있습니다. 만약 APC 혹은 블락드 APC가 바이제미니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심전도는 APC 바이제미니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심전도는 블락드 APC 바이제미니, 즉 non-conducted APC 바이제미니를 나타냅니다. 어떤가요? 2대1 AV 블락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까요?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전도는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인가요? 2대1 AV 블락인가요? 블락드 APC 바이제미니인가요? PQRST의 T에 뭔가 요철이 있고 V1, V2를 보면 더 도드라집니다. non-conducted P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말 사이너스 때의 P와 non-conducted P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PP 간격도 다릅니다. 2대1 AV 블락이 아니라 블락드 APC 바이제미니로 보입니다. 다음 심전도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중 무엇이 답일까요? 리드2를 자세히 보면 PQRST의 T마다 요철이 있어 보입니다. non-conducted P로 추정됩니다. 자세히 보면 컨덕션된 P와 non-conducted P의 모양이 다릅니다. 컨덕션된 P와 non-conducted P의 PP 간격과 non-conducted P와 컨덕션된 P의 PP 간격도 서로 다릅니다. 이 심전도는 non-conducted APC 바이제미니 혹은 블락드 APC 바이제미니입니다. 2대1 블락이면 이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수프라이스 블락인지 인프라이스 블락인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픽스트 레이시오 블락 중 3대1, 4대1 블락은 수프라이스 블락입니다. 하지만 2대1 블락은 수프라이스 블락일 수도 있고 인프라이스 블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합니다. 언더라잉 BBB가 없던 환자에서 2대1 블락이 생기면서 QRS 몰폴로지가 와이드 QRS를 나타낸다면 인프라이스 블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더라잉 BBB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애매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트로핀을 사용했을 때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3대1, 4대1 블락 혹은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악화된다면 인프라히스 블락, 호전된다면 수프라히스 블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심전도는 2대1 AV 블락입니다. 아트로핀 투여 후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심전도의 AV 블락 위치는 수프라이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심전도 역시 2대1 AV 블락입니다. RBBB 형태를 보입니다. 아트로핀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3대1 블락으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대1 블락의 위치는 인프라이스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기출문제입니다. 2대1 AV 블락입니다. 2대1 AV 블락도 본질적으로 2도 AV 블락입니다. 네로우 QRS를 보이므로 수프라이스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트로핀을 사용했을 때 호전 악화 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음 심전도도 2대1 AV 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 지문은 보통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 블락드 APC 바이제미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환자분의 칩 컴플레인은 DOE입니다. 타원에서 심전도는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인데 레이트가 유난히 낮아서 뭔가 이상하다고 보낸 환자입니다. 소견서에 심전도는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던 문구가 기억납니다. 본원에서 촬영한 심전도입니다.
QRS가 7개 보이니 레이트는 42회 정도 됩니다. 심전도 기계 판독에는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라고 나옵니다. 이 심전도 정말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인가요? PQRST 다음에 넌컨덕티드 P가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2대1 AV 블락입니다. RBBB도 보입니다. 인프라이스 블락일 수도 있습니다. 아트로핀 1mg을 IV 주사했습니다. QRS가 6개 나오니 레이트는 30회로 더 떨어졌습니다. 심전도 기계 판독도 이제는 2대1 AV 블락으로 평가합니다. 2대1 AV 블락에서 RBBB가 있고 아트로핀 사용 후 호전이 없으니 인프라이스 블락으로 평가하는 게 합당합니다. 환자분은 순환기내과로 입원하였습니다. 차트상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인설션에 대해 환자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환자분 2달 뒤 다시 신코브로 응급실 내원했고 동일한 패턴의 심전도여서 재입원 후 페이스메이커 삽입하였습니다. 심전도를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본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 그거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80대 남자 환자분이고 언더라잉 RBBB가 있는 분입니다. 10월 8일에 외래 정규 팔로업이어서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2대1 블락이 있긴 했으나 경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외래 정규 팔로업이었고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이 환자분 10월 29일에는 가슴 답답 숨참 그리고 자가혈압계에서 맥박수가 30회 측정되어 응급실 오셨습니다. 언더라잉 RBBB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래 내원시 심전도입니다. 2대1 AV 블락이 보입니다. 응급실 내원시입니다. QRS가 4개 보이므로 레이트는 24회입니다. P 4개에 QRS 1개니까 4대1 AV 블락입니다. 증상 있는 섬액이니까 치료 목적으로 아트로핀을 써보았습니다. 아트로핀 사용 후 5대1 AV 블락으로 더 악화되었습니다. 2대1 AV 블락에서 4대1 AV 블락 그리고 아트로핀 사용 후 5대1 AV 블락 환자분은 하이그레이드 AV 블락, 인프라이스 블락이어서 템포라리 페이스메이커 인설션 하였습니다. 3도 AV 블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너스에서 만든 P웨이브가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인해 아래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 혹은 벤트리큘라 이스케이프 리듬으로 펄퓨전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전도처럼 네로우 QRS가 보인다면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인한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심전도처럼 와이드 QRS가 보인다면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인한 벤트리큘라 이스케이프 리듬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전달이 안 될 뿐이지 P는 꾸준히 사이너스 노드에서 만들기 때문에 P는 그 나름대로 규칙적입니다.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인해 펄퓨전은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인해 펄퓨전은 벤트리큘라 이스케이프 리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인해 펄퓨전은 벤트리큘라 이스케이프 리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3 AVF의 ST 엘리베이션이 보이는 인피리얼 월 스테미이기도 합니다. 레이트 30회의 섬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QRS는 벤트리큘라 이스케이프 리듬이고 각자 자기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P들이 보이므로 벤트리큘라 이스케이프 리듬의 원인은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평가됩니다. 80대 여성분이고 가슴 답답 및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 내원 시 심전도입니다. QRS가 6개 있으므로 레이트는 30회로 보입니다. QRS 앞에 P들이 중구난방입니다. 다만 P들끼리는 간격이 일정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컴플리트 AV 블락이고 와이드 QRS이므로 벤트리큘라 이스케이프 리듬으로 추정됩니다. 아트로핀, 도파민 사용에도 레이트만 조금 오를 뿐 컴플리트 AV 블락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템포라리 페이스메이커 인설션 하였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60대 남자 환자분입니다. 기존에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페이스메이커 가지고 있는 분인데 최근 간간히 신콥이 있어 응급실 내원하였습니다. 심전도에서 페이스메이킹 되는 리듬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인한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이 관찰됩니다. 환자는 페이스메이커 리비전 하였고 이후 페이싱 되는 리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심전도는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인한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으로 보입니다.
다음 심전도 역시 23AVF에 ST 엘리베이션이 있는 인피리어롤 MI면서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인한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으로 보입니다. 컴플리트 AV 블락,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으로 보입니다. 아트로핀, 도파민, 에피네프린 쓸 수 있겠으나 결국 페이스메이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타리언 스테이블한 컴플리트 AV 블락,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 환자입니다. 페이스메이커를 해야 합니다. 바이타리언 스테이블한 컴플리트 AV 블락,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 환자입니다. 페이스메이커를 해야 합니다. 언더라잉 APB 있는 환자에서 컴플리트 AV 블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전도는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요? 에이트리움에서 수없이 많은 대략 분당 600회의 자잘한 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APB입니다. AV 노드에서 거르지 않고 모두 다 벤트리클로 내려보내서 벤트리클이 1대1로 반응한다면 논리상 VPB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AV 노드에서 걸러주기 때문입니다. AV 노드의 역할에 따라 벤트리클의 반응이 달라지는데 이로 인해 APC SVR, APC RVR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레귤러한 모습은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AV 노드가 완전 기능을 못하는, 즉 컴플리트 AV 블락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자잘한 파들이 아래로 내려가서 VPB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PB는 APB대로 있고 아래 정션 혹은 벤트리클에서는 자기 나름의 이스케이프 리듬이 나와서 펄퓨전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APB 환자에서 컴플리트 AV 블락이 생기면 정셔널 혹은 벤트리큘라 이스케이프 리듬이 나오기 때문에 언뜻 보면 QRS가 규칙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기저질환 APB 있는 환자분입니다. 어느 날 심전도를 봤더니 APB는 그대로 있는데 QRS파가 너무 레귤러합니다. 이것은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인한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을 시사합니다. 이 케이스의 환자분은 APB에서 발생한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어세스하고 페이스메이커 인설션 하였습니다. 시험에도 나옵니다. APB 있음에도 불구하고 QRS가 일레귤러하지 않고 레귤러하기 때문에 컴플리트 AV 블락이 발생하여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칼륨혈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임상에서 고칼륨혈증은 주로 메타볼릭 엑시도시스, 리날 페일려 상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포타시움 레벨이 높아질수록 심전도상 PR은 늘어나고 T는 뾰족해지면서 QRS는 점점 와이드해집니다. 점차 사인 웨이브처럼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PEA 어레스트를 발생시킵니다. 문제는 시룸 포타시움 레벨과 EKG의 변화가 항상 코릴레이션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즉, 고칼륨혈증이긴 하나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에도 심전도 모양은 치명적이며 어레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전도 모양이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막상 피검사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의 고칼륨혈증이기도 합니다. 와이드 QRS를 보이고 톨티를 나타내는 하이퍼칼레미아 심전도입니다. 톨티를 나타내는 하이퍼칼레미아 심전도입니다. PR은 늘어나 있고 QRS는 와이드하며 비자합니다. 이러한 패턴도 하이퍼칼레미아 심전도 양상입니다. 피가 보이지 않는 슬로우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입니다. 고칼륨혈증으로 유발될 수 있는 심전도 패턴입니다. 사인 웨이브도 하이퍼칼레미아 심전도 양상입니다. 사인 웨이브를 나타냅니다. 검사실 피검사 결과 다 나온 다음에 고칼륨혈증을 인지하면 하수, ABG에서 빠르게 인지하면 중수, 심전도 보자마자 바로 인지하면 상수입니다. 고칼륨혈증 치료 중 카디악 셀 멤브레인 스테빌라이저는 칼슘 글루코네이트입니다. 그러므로 고칼륨혈증이라 하더라도 심전도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루틴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외래에서 시행한 정규랩에서 고칼륨혈증이 발견되어 응급실로 환자를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심전도도 찍지 않고 바로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말프랙티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섬액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케이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레스트 ROSC 이후 심전도에서 톨티가 보여 하이퍼칼레미아가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칼륨 혈증을 염두에 둔 문제로 보입니다. 칼슘 글루코네이트 및 바이카보네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톨티를 나타내는 고칼륨 혈증 문제입니다. 사인 웨이브를 나타내는 고칼륨 혈증 문제입니다.